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덕행 센터장님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또 소장님들 다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KDFS는 정말 전 종사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엄청 열정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모든 종사원들이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두 번째 교육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화센터 가족들 모두 오늘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전부 시간 전에 다들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이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보건을 위해서 표지판이 설치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판독을 못하면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공부를 이제 해야만 돼서 이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친절을 강조를 할까 의문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다 모아져서 협력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목표로서의 이제 친절 고객 서비스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속담 이제 소문만 복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면 참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밝게 웃는 얼굴 여기에는 그 대문으로 만복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부르는 얼굴, 복을 부르는 미소, 이 웃는 얼굴이 우리 고객 서비스 하는데도 필수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밝은 얼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해화센터 식구들은 전부 소문만 복내에 어울리는 다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백정순 여사님도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얼굴 자세히 안 보이지만 눈만 봐도 이렇게 미소가 보입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백정순 여사님, 김재규 반장님, 또 이렇게 이제 고재성님, 박영애님, 이영애님 이분들이 맨 앞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자리 잘 지켜주시고 반듯하게 해주시는데 한 가지 요령은요.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은 좁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보시면은 더 크게 2배로 크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2배로 크게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스마트폰을 지금 박영애 여사님 잘 하셨어요. 이영애 여사님 잘 하셨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백정순 여사님 정말 잘 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 척도로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알아보면은요. 신뢰성과 확실성, 그리고 실체성, 이해성, 민첩성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뢰성은 뭘까요? 첫 번째 기준인데요. 그 고객과의 모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실행력은 있는가,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아주 관심 있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요. 2번째 기준은 확실성입니다. 이 확실성은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또 이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또 고객을 대하는 예절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용을 얻고 신뢰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과 이렇게 이제 고객의 좋은 서비스를 평가를 받는 확실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은요 실체성인데요. 이 실체성은 시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정리정돈이 돼 있고 환경 정리가 잘 돼 있는지 또 이렇게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 직원들의 태도나 외모가 정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요 이해성입니다. 이해성은요 고객과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소통하면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렇게 고객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또 고객이 나타났을 때 관심을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객을 배려를 해주는 이런 모든 태도를 이제 이해성으로 보고요 평가를 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민첩성이에요. 문제를 제시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반응, 속도, 거기에 대한 의욕적인 처리,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고객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고 반가울 느낌을 주고 고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이제 평가 기준을 다 높여주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통 분모는요.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제 친절한 인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친절한 인사는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서로 고객과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고객이 상대방이 편안하게 밝은 반가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인상을 쓰거나 표정이 어둡거나 슬픈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숙이면은 이제 정중한 인사가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거 이제 총체적으로 질문하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재해 발생이 늘 많은 재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해 사례를 제가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이 작은 촛불 하나가 한 도시를 삼켜버린 이 대형 사건을 우리가 사례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작은 촛불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초대형 폭발 사고 이리역 참사를 진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77년 11월 11일 이제 한 45년 전이에요. 그때 저녁 9시 15분에 이렇게 이제 화물 열차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렇게 이제 폭발물을 실은 기차가 이 폭발물 1250상자 30톤을 여기다 딱 가득 싣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리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광주까지 가는 그 기차였거든요. 이 화물 열차가 이제 이리역에서 이제 멈추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한국 화약 주식회사의 신무일 씨가 호송 책임자로 나서 가지고 여기 화물과 함께 가는 중에 이리역에 딱 들어섰는데요. 원래 수칙은 이 폭발물 위험물을 실은 차는 무조건 빨리 보내게 돼 있는데 이리역에서 그 역무원이 이 추운데 고생하는데 뭐 좀 뭐 막걸리 값이라도 좀 주고 가라. 이렇게 이제 급행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무일 씨가 그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리역 앞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소주도 한 병 하고 그러고서 이제 화물 열차에 다시 탔어요. 타고서는 열차 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화약 상자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녹아내리면서
다 녹아가지고 결국 이게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거기 불이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이 붙어 폭발을 하면서 이리역에요. 깊이는 15m, 직경 30m나 되는 큰 웅덩이가 파여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인명피해가 1,402명의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리고요. 그때 이제 피해 가옥이 7,633동이 이제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민이 1,674대에 7,873명이나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극장에서 하춘화 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폭발에 의해서 이 극장 2층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요 두 분 사진이 왜 나왔을까요? 요 이주일 씨는 그 쇼의 사회를 보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고가 나니까 노래를 부르던 이제 이 하춘아 씨가 이제 다친 걸 보고서 하춘아 씨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내달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노래 부르던 하춘아 씨보다 사회 보던 이 이주일 씨가 더 많이 다치고 머리가 깨져서 막 피가 나는데 그 자기 아픈 것도 모르고 이 하춘아 살리려고 그렇게 내달린 아주 의리의 사나이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분이 떠가지고요. 아주 그 최고의 MC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연 운동의 대사로 금연 대사로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춘아 씨는 지금도 가수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겪었는데 이 이리역 참사가 주는 교훈과 예방을 위한 실천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촛불을 왜 켰을까요? 이게 촛불을 킨 게 이미 이건 화약을 실은 통에다가 글쎄 촛불을 켜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렇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희박해지면 이런 사고를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감이 확고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릿해진 거죠. 그리고요, 안전수칙.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날 영무원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칙을 무시해 버렸고요. 이분도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게 됐는데 우리가 늘 이제 안전수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를 늘 마음에 담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리역 참사가 잊어버려졌을까요?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익산시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리시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역 참사, 이리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전수칙 이거를 배우고 실천하자 이런 의미로 이걸 같이 돌아봤습니다. 또 우리 이제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던 재해 사례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지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던 이런 사고인데요. 사다리 한쪽 다리가 여기가 그냥 이렇게 땅에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다리는 일단 단단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2인 1조로 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밑에서 보조자가 좀 도와줘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걸 착용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 지급된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사고가 나도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꼭 지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작업 중을 알리는 표시판 설치와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다리를 오르낼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 서비스에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 재해 사례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계단 통행 중에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경비원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중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연세 드신 근로자가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노화가 되면서 이제 성인병도 오고 퇴행성 질환이 생기면은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반사신경이 둔화됩니다. 그리고요 균형 감각이 퇴화가 되고요. 그래 이제 굴러 떨어지니까 이 중요한 머리 부위에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났죠. 슬리퍼 착용하는 거 위험합니다. 막 이제 발이 갑갑하다고 냄새 난다고 막 슬리퍼를 자꾸 신고 그러는데 슬리퍼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복도 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 전등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이렇게 순찰, 요즘에 막 순찰을 시간 맞춰서 순찰하느라고 그냥 많이 급하게 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계단이 어두운 걸 대비를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화재 발견했을 때 일단 불이하고 외쳐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방서 119 화재 신고를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여기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당황하니까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서 119가 몇 번이야? 막 119가 몇 번이냐고 막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소방서 화재 신고 119 이렇게 걸면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를 얼른 가져다가 이렇게 안전핀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화기 노즐을 이렇게 불을 향해서 잡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화기의 손잡이를 꾹 움켜쥐면은 이렇게 이제 소화액이 분출되면서 불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불을 끌 때는 바람이 혹시 불어오는 게 있으면 바람을 등지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비로 쓰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제 화재 진압을 해나가면은 이렇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화재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종이, 섬유, 뭐 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화재로 제가 남는 건 일반 화재예요. A급 화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B급 화재는 유류 화재가 B급 화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C급은 전기로 일어나는 화재를 C급 화재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제 끌 수 있는 이제 소화기라고 해서 ABC 소화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재 ABC급에 다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분말 소화기죠. 네. 그리고요, 이 분말 소화기는 이 필요한 약재를 여기다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가압식은 요 메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추가압식은 이제 요 메타기가 있는데 우리 KT 건물은 다 이미 교체가 다 됐습니다. 이 추가압식 소화기로 전부 교체가 돼 있는데 혹시 동네에서 집에서 이웃에서 거기서는 이제 이 메타기가 없는 이제 구형 가압식이 있긴 했는데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눈에 띄는 대로 교체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할로겐 화합물 이제 소화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정밀 기계, 첨단 기계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할론 소화기를 사용을 해요. 껐을 때 이렇게 잔존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CO2 소화기는 냉각 소화 효과를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말 정밀 기계, 첨단 기계에는 이렇게 이제 분말 소화기로다가 불을 끄게 되면 잔존물이 남아서 2차 피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 기계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원 소화기나 CO2 소화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소화기 사용법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화기를 딱 잡는 순간에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안전핀을 딱 이렇게 뽑는 게 요게 중요해요. 안전핀을 딱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출되는 호스를 불을 향해서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손잡이를 꽉 움켜 쥐어주면 이렇게 소화액이 분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빗자루로 쓰듯이 불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제 불을 꺼나가면은 이렇게 완전히 빨리 불을 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공부를 자꾸 해야, 반복해서 해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짤 실수 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이게 이런 것 지식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실제로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 지나가던 여학생이 그냥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준 그런 천사 같은 여학생이 나오기도 하고요.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이 그걸 배운 거를 갑자기 쓰러진 자기 아빠를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아빠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주회를 한참 하다가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관중이 뛰어나와 가지고서는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는 이런 뉴스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생존사슬이라는 필수적인 단계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은 생존사슬이 뭘까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이제 일련의 단계들인데요. 이렇게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쓰러진 사람 발견하고 살려야 되겠다. 신속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제세동을 하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이제 심정지에 대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살리는 이런 5가지 필수적인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돼 가지고 실행이 됐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는요, 가정에서, 우리 주택에서, 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 비공공장소 이런 순서로 심정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을 때와 실시하지 않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구경만 하는 이 사태하고는 그 생존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소생술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구조자가 해야 될 조치는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쓰러졌을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이 사람이 이제 심장마비구나, 심정지구나.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를 요청합니다.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제세동기가 있으면 좀 이렇게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제세동기,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세동을 실시를 하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살려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해? 이게 아니고요. 그걸 어려운 거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살려내주는 도움 주는 사람이 옆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도움을 받는다. 이 마음으로 이런 관심을 여기 가져주시고요. 가슴 압박 소생술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에 대고 인공호흡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압박 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거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심하게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는 혹시 또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 있거나 뭐 이렇게 이제 목이나 머리나 이런 데 심각한 이런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급격히 흔들거나 멀리 이동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화재 사고, 붕괴 사고 이런 밀폐 공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재해자를 이제 이동을 해서 안전한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네. 아현 김양순 반장님, 음소거 해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우링이 나가지고 제가 음소거를 이렇게 시켰어요. 네, 그냥 그대로 두고 참여해 주세요. 예. 응급처치 시행 전에 이 재해자가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은 나를 소개하고, 내가 KDFS 소속 이덕신인데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안전교육 받으면서 내가 이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응급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자의 의식이 없다면은 동행인이 있다면 동행한테 동의를 구하고요. 그 동행인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실시하는 방법인데요. 재해자의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때 반응이 없다면은 이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옆에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그 회화센터에는 그 센터장님 그 우리 저 자동 심장 충격기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예, 네. 예. 그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고, 이제 그거를 사용법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119 신고를 요청할 때는 특정인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는 누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이제 내가 첫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요, 사업장 내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비치 장소 사용법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심폐소생술은 이 손이 이렇게 이제 그 가슴 뼈 이렇게 중간 부분에 여기다 대고요. 다른 손을 거기다 갖다 얹혀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렇게 이제 손바닥이 닿도록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 밀어서 이렇게 이제 소생술을 압박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요, 압박 속도는 이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그리고 깊이는 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5cm 정도 위치만큼 이렇게 이제 오르내림이 있으면은,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압박을 딱 하고 계속 압박을 깊이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박을 했다가 이완하는 그 순간에 혈류가 심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히 이렇게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르는 것보다 이완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번 이렇게 이제 번갈아서 이걸 시행을 하는데, 머리를 기울여 가지고요, 머리를 뒤쪽으로 해서 턱을 들어 올려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재해자의 이제 코를 막고요, 거기다가 이제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눈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슴 압박 30대 인공호흡 2번 하는 이거를 5주기씩 반복해서 교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호흡과 순환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제 재해자를 인계를 해주고 중단하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말 쓰러지고 심정지된 사람을,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려내는 것 정말 중요한 이렇게 순간인데, 이때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장비예요. 이제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않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이제 심실세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전원 스위치만 일단 눌러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안내 방송이 이제 전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응급 장비에 구비하는 그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이제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 공연장 같은 공공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거를 이제 필히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를 하도록 했는데, 요 있는 위치를 기억해 뒀다가 위험 상황에 꼭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망설여질 거예요. 아이, 저 장비를 내가 어떻게 사용도 안 해봤는데. 근데 이 필요한 시기가 딱 왔다 이거예요. 그때는 해보자. 전원 버튼만 작동시켜 주면은
순서에 맞게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안내 방송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터치하고 누르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일 먼저 이 충격기에 전원을 딱 켜줍니다. 그리고요, 이 전원을 켤 때 이 제자한테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다가 놓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패드를 이렇게 이제 가슴에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 하나 붙이고요. 왼쪽 젖꼭지 아래 옆 겨드랑이에다가 요걸 붙입니다. 요렇게 붙이는 이유는 요 중간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양쪽에 붙이고요. 여기에 붙이는 장소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 후에 패드를 부착을 해야 되고요. 패드와 이제 본체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요 커넥트를 요거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심장 리듬을 분석해가지고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제세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구조자에 의해서 이제 심장 리듬 분석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자하고 약간 잠시라도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충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깜빡이게 됩니다. 이제 제세동 그 이제 버튼 이게 이제 깜빡이면서 여기를 눌러달라고 표시가 나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눌러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환자한테 접촉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딴 사람들도 막 몸이 달아가지고 걱정하느라고 환자의 손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펴보고 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요.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제세동을 실시한 직후에는 또 가슴 압박을 실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가 오거나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그때 인계를 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옆에 동료도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동료를 살리겠다 이 마음으로, 고객을 살리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안전보건 표지가 나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예. 안전보건 표지 종류에는요, 첫 번째로 금지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고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안내 표지가 있고요.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이게 안전보건 표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금지 표시인데요. 이렇게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는 요게 이제 금지 표시인데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금지,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이렇게 이제 여기 금지 표시를 보면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은 금지 표시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경고 표시. 좀 더 강한 거죠. 경고. 이렇게 경고 표시는 이제 모양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빨간 마른 목걸이 이렇게 있는데 인화성 물질 경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경고처럼 삼각형으로 노란 바탕에 이렇게 이제 검정색 삼각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경고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여기 방사성 물질이 있구나.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고를 받아들이고 또 고압전기 경고 이런 거를 딱 이해를 하고 여기 대처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지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그 지시 표지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요런 이제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낙하물 또는 위험,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런 장소 안전모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마개를 차용하라고 하는 거, 소음 작업장에 소음 기계기구 사용하는 장소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는 보안경을 쓰라고 보안경이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그거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방독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성 물질, 유해 물질 작업 장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방진 마스크. 이거는 분진이 많은 곳에 작업할 때 필요한 거고요. 보안면. 이거는 이제 용접실 입구 이런 데서는 보안병을 써야지 눈을 안 다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복 착용에 대한 이런 이제 지시사항이 표시가 있을 수 있고요. 안전장갑 착용 지시, 그 다음에 이제 안전화 착용. 이거는 이제 중량물 취급하는 장소나 이렇게 채탄 작업장에 이런 안전화를 착용을 지시할 때 이거를 꼭 착용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이 안내 표시는 우리가 또 이것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내 표시. 네. 안내 표시에는요,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곳에 이제 응급구호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것 표시가 있는 거는 이제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세안장치가 있는 곳, 이런 표시. 그 다음에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 이런 이제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사태의 비상시에 비상구 표지 안내가 여기에 이제 있는데요. 좌측에 왼쪽에 비상구가 있을 때는 여기 이제 막 캄캄하고 막 이제 위험 상황이 닥치면은요, 이거를 눈여겨보고 여기 바로 대처를 해야 돼요. 왼쪽에 비상구가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비상구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상구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뭐 위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당황하면은 이게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개념을 가지고 이게 비상 상황 캄캄해졌을 때 이런 걸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한 사람만, 허용된 사람만 출입을 하고 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자 외에 허가 대상 물질이 있는 작업장인데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그러면 내가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면 취급 해체 중일 때 여기도 이렇게 이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요. 또 이렇게 발암물질 취급 중이다. 이런 장소에도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을 안 해야만 내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에는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공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요.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당신도,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사람이 꼭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야 될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나 자신의 그 교통사고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수칙이에요. 그래서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거, 속도 제한 철저히 지키고요. 신호등 철저히 지키고,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차선 변경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음주운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거, 횡단보도 초록색 불일 때만 건너가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가 지키면 나 자신의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칙을 지킨 만큼 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 건강을 위해서 신선식품 잘 섭취하고요. 제철과일 섭취하고요. 신선한 공기 마음껏 섭취하고요. 이러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잘 실천을 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 만큼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돈이 부족한데 이거 아닙니다. 이런 데는 아낌없이 잘 투자를 하셔야 병원에 갖다 줄 돈을 내 몸에다가 미리 잘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 것도 한 가지, 이번에는요,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요. 또 이렇게 틈나는 데서 산책도 하고, 운동기구도 활용을 좀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서 이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요, 그 결과는 정말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걷는 거, 체력 관리, 운동 이런 거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켜야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만 직장 안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만큼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지급된 장비가 있다면은 이 지급된 장비를 알뜰하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안전수칙을 지킨 것만큼 나 자신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만큼 또 내가 안전하게, 내가 행복하게 근무하고 일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요, 나를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 거,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늘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남한테 그냥 이 사람들 나를 왜 이렇게 안 챙겨주나 이게 아니라 남을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요 먼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도 엄청난 섬김이고 봉사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웃는 얼굴 실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살다 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렇게 내가 살아온 보람이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의미가 있다, 이 마음으로요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노력을 하는 만큼 주변이 행복해지고요. 뭐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면은 그 주변을 행복하게 하기 어렵고요. 주변을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게도 행복이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섬긴 만큼 내가 섬김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감사한 만큼 내게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우리 같이 오늘부터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기로 해요. 우리가 안전 통해서 이제 행복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금년에는 연초에 그렇게 이제 대형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의 상급기관, 우리의 유관기관 이렇게 전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염려하면서 우리를 사실은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제 많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비상하고 막 이렇게 이제 소집하고 훈련 점검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이제 뭐 심하다 이런 불만을 하기 전에 내 안전을 이렇게 잘 챙겨 주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요. 나를 위한 안전이다. 이 안전이 나를 위한 거지만 누구 남을 위해서 안전을 실천하는 게 아니다. 이 마음으로 나의 안전을 지키고 내 동료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과 근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수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안전을 위한 실천을 내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대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덕행 센터장님께서도 늘 이렇게 긍정 에너지 많이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 마음에 담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이제 KDF에서는 또 황욱정 대표님 굉장히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KDFS 우리 황 사장님의 또 긍정 에너지 듬뿍 받아가지고요. 내가 KDF에서 근무하는 보람, 긍지, 행복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려서 받아들여서 긍정 에너지를 충분히 담아가지고요.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또 정리정돈도 철저히 잘해서 우리의 체력 관리도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과 안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필수 요소 전제 조건인 거를 꼭 마음에 담아가지고 실천해 주시고요. 우리 KDFS 가족, 우리 해화센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화센터 식구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그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를 읽어보시고요. 거기 답신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오늘 교육을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부드리고요. 우리 해화센터 가족들 오늘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45명이 오늘 이제 참여를 해주셨어요. 우리 만난 김에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해화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해화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해화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해화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조덕행 센터장님, 오늘 이제 교육 마무리하면서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참여한 우리 해화센터 가족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금속어 해제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참 밖에 날씨도 그렇고 좋은 이때 참 교수님 모시고 좋은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후와 전 사원과 함께 안전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유튜브도 듣고 엄지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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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해화센터가 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화센터 최고입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또 바쁘시니까 제가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설문 좀 부탁해요.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